예, 용초사 오늘 강의 2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부, 피폴, 결절, 판정과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 질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병리로 이해하는 갑상선 질환이죠. 사실은 병리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병리를 이해하고 나면 갑상선 초과 보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예. 첫 번째 이제 그레이브스병이죠. 그레이브스병은 우리가 사이로이드에 오토 엔티바디가 생겨가지고 그 오토 엔티바디가 갑상선을 계속 스티뮬레이션 해가지고 호르몬이 증가되는 병 아닙니까? 그레이브스는 SD 쪽입니다. 아니요, SD 쪽입니다. 그래 되면 갑상선이 커집니다. 스웰링이 되죠. 갑상선이 커지게 스웰링이 되고 종대가 되고, 종대가 보면 전반적으로 종대가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이제 자이언트 다 커지는 거죠. 안에 보면 에코는 어떻게 하면 에코는 저하됩니다. 에코 저하. 왜 그러냐면 갑상선에 각 폴리클이 막 액티베이션 되고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병리를 보면 왜 되냐면 갑상선에 폴리클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콜로이드가 아주 루스합니다. 콜로이드가 루스하고 덴사. 그 다음에 요게 베큐올이 막 보입니다. 폴리클 안에 베큐올. 콜로이드 안에 뻥뻥뻥뻥 구멍이 막 뚫려져 있어요. 이런 베큐올 같은 게 막 보입니다. 예, 그래서 혈관이 막 중식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 저하되는 것은 요렇게 콜로이드가 루스해지고 그 다음에 바스큘라리티 혈류가 증가되고 에코젠시 떨어지죠. 그레이브스병이 이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점은 얼룩덜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러 할 때 보면 아주 칼라 도플러의 혈류 신호가 신호 증가죠. 그래서 이걸 사이로이드 임페르노합니다. 임페르노는 불타는 사이로이드죠. 옛날에 우리 영화 내가 봤는 영화 중에서 타오링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오링. 근데 타오링크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사실은 임페르노가 빠졌어요. 네. 불타는 고층필드. 불타는 그 영화 불타는 고층필드 탈출하는 영화잖아요. 예, 타오링 임페르노인데 빠져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 하시모토를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내과의사 한 줄 알았더니 외과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규슈대학, 그렇게 규슈가 대학 난데 규슈가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의학자를 많이 만들어 나왔습니다. 일본에 자랑하는 세계적 의학자가 6명이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규슈가 대가 그 6명을 명패를 놨대요. 그 규슈과대 옛날에 일본에서 제일 좋은 애까지 동경대학, 교토대학, 규슈대학, 그다음에 저쪽에 동국대학, 도호쿠대학 이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었다. 하시모토 병은 결국 우리 몸의 사이로이드에서 그 플라스마 셀하고 림포사이트가 와가 사이로이드 폴리클을 공격하는 병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로이드에서 폴리클이 공격되면 우리 사이로이드가 어떻게 되냐면 아트로픽 체질, 디스트랙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이로이드가 처음에는 스웰링이 되죠. 스웰링이 되는데 요 AP 다이메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로이드가 통통해집니다. 이렇게 이스무스 커지고 통통해지는 스웰링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트로피로 변하게 됩니다. 초음파상에서는 초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사이로이드 어떻게 되냐면 TSH는 올라가고 프리 T4는 정상입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이로이드가 디스트랙션이 확 되니까 사이로이드에서 우리 몸에서 TSH가 증가되니까 막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는 남아있는 공장이 풀 가동되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는 서브 클리니컬 하이포사이로이드 사이로이드가
쪽 정상 사이로드면서 보면 내부가 헤테로지너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너스하죠. 그리고 사이로이드에 보면 저에코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저에코 부분은 뭐냐면 사이로이드가 파괴되는 부분입니다. 여포 폴리클 여포 파괴 여포가 파괴되어 버리면 원래 사이로이드 고에코인데 파괴되면 이 보면 파이브로시스 되고 림포사이트 인필트레이션 되면 이 저에코 됩니다. 이걸 슈도 노즐이라고 합니다. 진짜 노즐 아니고 사이로이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에 파이브로스 티슈가 생기면 파이브로스 septum 같은 거, 파이브로스 septum 같은 거 생기죠. 그리고 칼라 도플러에서는 헬류신호가 떠가 있는데 헬류신호의 증가는 어디에 많으냐면 저에코 부분에 헬류신호가 많은 게 아니고 정상 에코 부분에 헬류신호가 있는 겁니다. 에코 부위에 헬류신호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헬류신호 이렇게 되죠. 그럼 나중에는 아트로픽 체인 쪼그라들어 버리죠. 사이로이드가 아트로픽. 이때 되면 TSH도 올라가 있고 프리T4는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고 이거는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악읍성 갑상면. 요거는 제법 우리나라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 후에 갑상선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갑상선이 굉장히 아픈 수도 있고 약간 아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음파상에서 보시면 갑상선에 불분명한 경계, 일레귤러 아니고 불분명한 경계의 저에코 병변이죠. 이 부분은 갑상선이 파괴되는 부분이죠. 저에코 병변이죠. 결절이 아니고 병변이죠. 그래서 칼라 도플러를 떼어보면 이거는 이제 갑상선이 디스트랙션 돼서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이제 갑상선에 나오니까 하이퍼사이리즘을 보이고 헬류가 여기는 헬류 신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괴된 헬류 신호가 없죠. 근데 문제는 요 병은 이제 마이그레이팅하죠. 여기에 있다가 얼마 후에 보면 이쪽에 또 병면이 세고 이쪽은 줄어들죠. 이걸 크리핑 사이드 병면이 움직인다. 사실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 또 병면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결절성 병변에서는 아데노마토스 노즐이 있습니다. 이건 비나인 질환이죠. 유도암, 여포성 종양, 역행성 종양, 수질암, 림프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도암이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틀려가지고 세계는 유도암이 75% 70% 우리는 90% 이상. 유도암 우리나라는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유전학적하고도 관계가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도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유도암의 타입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갑상선 강의를 들어보면 톨러덴 와이더 지금키는 그거는 갑상선의 유도암 중에서 침륜형 유도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갑상선 유도암은 첫째 침륜행류. 침륜행은 침륜을 하기 때문에 캡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이런 식으로 톨러된 와이더 그 다음에 일레귤럴 마진. 일레귤럴 마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의 주위 조직을 침륜하기 때문에 일레귤럴 마진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하이포 에코. 옛날에는 마크들의 하이포 에코 했는데 요새는 마크들 하이포 에코는 없애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이포 에코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침륜행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P4형 캡슐을 가진 유도암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갑상선인데 캡슐을 가졌습니다.
캡슐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요도암인지 여포암인지 여포성중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세포를 찔러가지고 세포를 봐야 하는 겁니다. 찔러가 아까 말씀드린 파피럴 캔서의 에비던스 그 색이 6그래서 나오면 요도암입니다. encapsulated 파피럴 캔서입니다. 예후가 이거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낭성 유도암이 있습니다. 유도암. 낭성. 요거는 시스틱 타입이죠. 요렇게 시스트가 있고 여기 시스트 있고 솔리드 포션이 요러 있고 주위를 이렇게 침면합니다. 여기 고형 성분이고 요거는 주위에는 낭성부이고 요거는 주위를 침면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낭성부죠. 예. 요거는 이제 여기 볼 때는 고형 성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위를 침면하는 데를 봐야 됩니다. 요거하고 감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용량 결절이죠. 선용량 결절에 낭성 변성을 일으키는 것. 요거는 보면 어떠냐 하면 요렇게 있고 솔리드 부분이 요렇게 있고 솔리드 부분이 있는데 주위를 침면하지 않죠. 캡슐 고형성 그렇죠. 낭성 이거는 비나인 결절이죠. 그 주위를 침면하는 게 없잖아요. 여기 그렇게 요거 주위를 파먹어드나 안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과형 성분 안에 마이크로 파티케이션이 있는지 또는 바스큘라리티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판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만형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미만형 갑상. 요거는 갑상선에 뚜렷한 결절 없이 갑상선에 보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스캐터링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작은 결절 같은 것도 보입니다. 아주 작은 결절이 보이고 요거는 변변 자체가 아주 작은 결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HCC의 디퓨저 타입 HCC랑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결절이니까 초음파로서 결절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암 이런 스타일이 있고 제일 많은 것은 우리가 책에 나오는 것은 요거 치면행 유도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도암의 우리가 크라이테리아는 옛날에 요 4개였죠. irregular margin, hypo, echo, taller than wide, micro 요 4개인데 요새는 더 추가되었습니다. 5번째 뭐를 생겼냐면 capsular invasion, 트라케아를 invasion. 이거는 당연히 암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6번째 뭐냐면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서 보통 여러 걸 칼시피케이션이 스케아가 이렇게 완전히 뺑 돌아가는 걸 림 칼시피케이션겠죠. 근데 칼시피케이션이 럽처되고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디스락티드 칼시피케이션이고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그 주위에 저에코 변변이 있을 때 요건 이제 말리그나시 크라이테리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림프노드 메타가 있을 때 그렇죠. 그렇게 4개가 주소견이 되고 5, 6, 7번은 부소견이 되는 거죠. 부소견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도암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포성 종양. 여포성 종양은 어떠냐 하면요. 여포성 폴리큘라 종양. 요거는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라고 합니다. 네오플라스미라고 하는 것은 칼시노마하고 아데노마를 다 포함했습니다. 아데노마, 칼시노마. 왜냐하면 조직학적으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뭉뚱그려야 네오플라스미. 칼시노마라고 진단이 되려면 조건이 첫째는 캡슐 인베이전하고 캡슐 인베이전
그 다음에 베스럴 인베이전, 바스큘러 인베이전, 그 다음에 메타스레시스. 이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학적으로는 구별이 되는 게 아니고 FNA나 그거는 안 되고 바이옵시는 안 되고 수술해가지고 결절을 잘라가 봐야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폴리큘러 네오플라즘.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은 뭐냐면 우리가 갑상선이 유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암세포가 파필러리 스트럭처로 증식되거나 또는 폴리큘러 스트럭처로 증식되더라도 뉴클레우스가 아까 파필러 캔서의 뉴클레우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폴리큘러 네오플라즘 뉴클레우스는 정상하고 똑같습니다. 골치 아프지.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마이크로 폴리클을 잘 만듭니다. 마이크로 폴리클. 폴리클이 세포가 마이크로 작죠. 세포 구성 세포가 작습니다. 세포 마이크로 폴리클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콜로이드가 루스합니다. 덴스 환경은 별로 없습니다. 루스해지고 그 다음에 주위에 베슬이 아주 베슬이 발달돼요. 그러면 갑상선 초파에서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결절이 이렇게 보이고 분명한 캡슐이 보입니다. 분명한 캡슐, 트루 캡슐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트루 캡슐이고 여기에는 결절은 호모지니어스합니다. 호모지니어스. 왜냐하면 베슬이 아주 발달이 되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그리고 캡슐이 있고 내부 에코는 저에코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코가 많고 때로는 아이소에코, 때로는 하이퍼에코인데 거의 저에코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변성이 거의 드뭅니다. 변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결절은 종양은 베슬이 아주 발달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마이크로 폴리클이 막 성장하는 거죠. 우리 손오공이 자기 머리카락 떼가 새끼 손오공을 잘 만들듯이 종양이 마이크로 폴리클에 차차차차차 크제가 이게 팽창되면서 캡슐을 이 침윤행 발육이 아니고 팽창성 발육. 이거는 침윤성 발육. 이건 팽창성 발육이죠. 그래서 세포를 찔러 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냐면 세포가 아주 모노토너스예요. 세포가 그냥 마이크로 폴리클이 보이고 폴리클이 보이고 주위에 RBC가 쭉 깔리죠. 주위에 RBC가 혈액이 많으니까 RBC가 이렇게 RBC 콜로이드나 네크로틱 머티는 별로 없어요. 이걸 뭐냐 모노토너스하다. 아주 단조로운 거예요. 그냥 마이크로 폴리클 보이고 주위에 배경에 RBC만 깔리고 콜로이드도 별로 없고 마크로파지도 없고 단조로운 아주 단조로운 모노토너스한 패턴이에요. 그게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선종양 갑상선. 요거하고 이제 선종양 갑상선. 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종처 아데노마처럼 보이는 갑상선이라. 병리는 뭐라 하면 노줄라 하이퍼플라시아. 병리용. 이거는 TSH와 관계되는 거죠. 이건 우리 몸의 사이로이드 글랜드에서 TSH가 증가되면 갑상선에 이 TSH에 디펜던트하게 갑상선의 에피셀륨이 막 증식이 되는 거죠. 이제 TSH가 왜 증식은 우리나라는 그걸 많이 먹지 않네. 요도를 많이 먹지 않네. 일본 사람도 많이 먹지 않네. 뭐 곰포락한 다시마, 미어, 김 많이 먹지 않네. 이걸 많이 먹으면 어떠냐면 우리 몸에서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액티브 폼으로 바뀌는 걸 블로킹 하지 않네. 옛날에 왜 사이로이드 수술할 때 루골 솔루션을 먹이는 걸 루골 솔루션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프리 T4가 액티브 폼으로 바뀌는 걸 블로킹 하지 않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 되셔야. 우리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T4가 액티브 우리 몸의 세포에 작용하려고 하면 프리 T4가 돼야 되는데 요도를 많이 먹으면 요도가
블로킹하는 거죠. 뭔가 프리티포로 뭔가는 거죠. 액티폼. 그러면 우리 몸에서 기업, 미, 다시마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사람마다 또 틀려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에서 프리티포로 가는 걸 액티브폼으로 가는 걸 블로킹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피추이터리 글랜드에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모자란 줄 알고 TSH를 많이 분비해보면 이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하이퍼플라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 되면 하이퍼플라시아 됐다가 TSH가 다시 정상되면 리그레션을 일으키는 거죠. 무슨 이제 이해됐죠? 예. 그래 되면 이 사이로이드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자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결절이 이래 생기는데 이 결절은 프로 캡슐이 아니에요.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해가 생기는 거니까 슈도 캡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캡슐이 트루 캡슐이냐 슈도 캡슐이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결절이 컴플리트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안에 낭성 변성을 많이 일으키죠. 낭성 변성, 헤모라지, 출혈, 석회화.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아주 결절이 헤테로지너스 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같아요. 간이나 콩팥이나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되고 시스틱 헤모라지 되고 네크로시는 말리그니시를 서스피션하고 이렇게 아주 예쁘면 비나인 결절이지 않나요? 갑상선은 반대죠. 모노토너스 하면 말리그니시, 헤테로지너스 하면 비나인. 완전 반대예요. 네? 그래서 막 초음파하다가 쿵악하게 막 생기고 이러면 와 말리그니시가 우린 이제 알면 비나인이구나. 이렇게 모노토너스 하면 이 말리그니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세포가 마이크로 폴리클도 나오고 마크로 폴리클도 나오고 헤테로지너스 하죠. 그 다음에 안에 히스테오사이트 마크로파지도 나오고 여기에 콜로이드도 대현상 콜로이드도 나오고 변성된 여포세포도 나오고 아주 막 병리학적으로 적으로 다채로운 세포상이 보이는 거죠. 요거는 단조로운 상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병리 의사가 FNA 하는 의사가 마이크로폴립 보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쭉 슬라이드를 다 봐야죠. 다 봐가 전 슬라이드가 다 마이크로폴리클이냐 다른 데도 마크로폴리클 있느냐. 그래서 한 슬라이드는 마이크로폴리클 좀 있는데 다른 슬라이드는 마크로폴리클도 나오고 히스테오사이트도 나오고 이러면 이건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구나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정 모를 때는 어떻게 진단이 나오느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가 가능성이 더 많다. 애매모호할 때는 이렇게 폴리큘러 니오플라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나오게 어떨 때는 우체기 많은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 네가 알아서 나 모르겠다 이거죠. 뭐 한마디로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역행성암, 수질암, 림포전이죠. 역행성암 무섭습니다. 이거는 역행성암이 우리나라 이제 역행성암인데 우리나라 역행성암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조기 진단해가 수술을 해버리니까 치어를 다 잡아먹어보니까 큰 놈 될 수도 없죠. 역행성암은 유두암, 여포암에서도 생기고 정상결절에서도 생겨요. 대부분 이제 유두암이 생기지만 정상결절에 갑자기 미쳐가지고 또 역행성암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거는 나이가 올드에이지 70, 65, 70 이상 올드에이지가 멀쩡한 사람이 평생 30년이 괜찮던 결절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절이 확 커지면서 벌징하고 트라케를 침범하고 림프노드 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진단하면 6개월 내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갑상선 결절을 엄격하게 이제 FNA 모하고 수술 모하도록 하면 앞으로 이제 경상암이 10년 후 때는 많이 늘어날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고 수술을 모하니까 내과는 어떻게 더 힘들지 않겠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전혀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환자가 더 많아지는 거는 팔로우를 자꾸 해야 되니까. 더 많아지. 그리고 외과가 이제 고심이 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자기는 큰 타격이 없는데 아무래도 중소병원은 수술 외과가 수술은 줄어들었다. 앞으로 왜 될지는 10년 후가 지금은 별 소식. 근데 확실히 이제 좀 안 좋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수질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수질암 나 조금 이상했어요. 도대체 수질을 뭐냐? 수질이 무슨 뜻입니까? 수질. 메주라는 무슨 뜻입니까? 콜텍스 대조되는 게 메주라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드레날 글랜드도 콜텍스, 키드니에도 콜텍스 메주라 있잖아요. 근데 사이로이드 콜텍스 메주라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메주라? 좀 생뚱맞은 단어 아닙니까? 근데 메주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질, 수질이라는 뜻이 있고 소프트하다. 연질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피럴 캔서는 딱딱하거든요. 찔러보면 딱딱하잖아요. 메주럴 캔서는 이거는 피질, 수질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파피럴 캔서에 대처되도록 결절이 몰랑몰랑하다는 뜻이에요. 메주럴 콜텍스인데 그게 소프트하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사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의 사이로이드의 폴리클이 이렇게 있으면 콜로이드가 안으로 다 세포가 붙어 있는데 세포 하나는 생뚱맞게 있는 C세포. 요 C세포인데 요거는 콜로이드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왔냐면 심파세틱 강글리온의 신경세포가 안으로 쭉 사이로이드 안에 낑겨 들어와 버렸어요. 나쁜 뭐라 하면 그냥 낑겨 들어왔는지 우리 판크레아스도 있잖아요. 판크레아스에 에시나이셀 옆에 그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세포라고 하는 데가 깜빡이겠다. 에? 베타셀도 있고 뭐 다 있는 알파셀 다 있는 걸 그 무슨 그렇지 아일랜드 랑가하우스 아일랜드 마찬가지 요 안에 낑겨 들어있는 거래. 예. 근데 이 세포는 이제 여섯 종양이 생긴데 이 세포의 종양은 특징적이래. 어떤 세포냐면 세포가 커지면 스타일이 스핀들 타입, 길쭉한 세포 또는 폴리고날 다각형 이렇게 세포가 여러 각으로 보이는 폴리고날 이렇게 세포 색이고 또는 플라스마 셀 라이크 셀 이 세 가지 타입으로 정도면 세 가지 타입인데 세포의 조건은 똑같은데 이렇게 결정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다각형으로 보일 수도 있고 플라스마 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원 조건은 같은데 형태가 바뀌는 부위래. 그러면 뭘 보고 아느냐면 이 세포의 특징적인 사이토플라즘에 신경물질이 많으니까 사이토플라즘 그라뉰 가립성이래. 가립성 이건 신경물질이거든요. 뉴클레우스가 아주 특징적. 이건 뉴클레우스로 진단하거든요. 뉴클레우스가 크로마틴이 아주 코스 크로마틴, 코스 그라뉰라 크로마틴.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로이드 파피럴 캔서하고 반대죠. 크로마틴이 아주 굵은 이걸 갖다가 솔트 앤드 페퍼 뉴클레우스. 요런 그러면 총파상에 그리고 아미로이드 주위에 세포 주위에 아미로이드가 침착이 되죠.
그래서 초음파상은 특징적인 초음파상은 사실은 없어요. 특징적인 초음파상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소견은 이 결절이 줄쪽 이 이제 결절 어디에 많이 생겼냐면 우리가 C세포가 많은 데는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서울 같으면 강서구 여기로 들어왔고 요는 강동구 둔촌동 좀 안 되겠어요. 여기로 들어왔던 게 그게 여기 많이 생기고 세포가 이렇게 경계가 불규칙하고 캡슐은 없어요. 규칙하고 캡슐은 없고 그 다음에 에코제니스는 다양하고 코스 크로마틴을 코스 크로마틴이 있고 코스 칼시피케이션 이렇게 보이는 것이 좀 특징이래. 그래서 이거는 찔러보고 아는 거지 초음파로서는 감이 안 잡힌. 마지막으로 메조를 이건 림포종은 이거는 뭐 어디 림포종 아주 에코가 떨어져 버리죠. 그 림포사이트 꽉 차야 되니까 아주 갑상선의 에코인데 에코가 너무 떨어져가 시스트처럼 보이는 거죠. 하시모토 사이르다이티스에서 동반인데 우리나라는 림포종이 거의 없어요. 외국보다 더 없어요. 굉장히 레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림포종 거의 뭐 없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메조랄 캔서도 드물고 옛날에 역형성암이 좀 많은데 그렇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도암이 95% 이상 그 다음에 여포성 정량이 한 5% 나머지는 뭐 없다 생각할 정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메조랄 캔서 같은 거는 이거 이제 병리의 의사가 메조랄 캔서 진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메조럴 캔서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병리의사는 진단 못하는 거죠. 메조럴 캔서는 병리의사의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갑상선을 투여하는데 뭐 이제 슬라이드를 뽑아만 이제 슬라이드로 미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액상 세포진을 하잖아요. 액상하잖아요. 병원마다 다 틀리는데 이제 슬라이드를 밀면 병리의사가 귀찮죠. 일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슬라이드를 다 봐야 되니까. 액상하면 굉장히 편하죠. 세포를 딱 그 아래에가 뽑아가 그걸 흡착시키가 슬라이드에 한 점에다 한 군데만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병리의사는 일이 굉장히 편하죠. 액상이. 그 대신에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액상을 해버리면 세포가 변형이 되고 주위에 구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병리는 편한데 말하자면 주위 구조가 없어지니까 조금 안 좋죠. 그래서 병리과 의사도 고민이 많은 거래. 그래가 병리과 의사도 한다 그래. 이제 그 트레이닝이 문제죠. 레전트 병리과 의사. 그래서 종병에서는 이제 액상도 하고 슬라이드도 하고. 그래서 슬라이드를 해야 이제 레전트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액상으로 해보면 나중에 슬라이드 판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액상은 초짜 처음에 액상부터 안 하고 슬라이드부터 먼저 보고 난 뒤에 액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액상의 단점 우리나라는 괜찮은 게 전부 다 파피를 캔서니까 세포만 보면 오케이니까 구조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병리에서는 일이 편하다는 아주 장점이 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상도 하고 이제 슬라이드 하고 다 하는데 병원마다 어떤 병원은 뭐 액상 별로 안 좋아하는 데도 있고 액상만 하락하는 데도 있고 뭐 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슬라이드를 해야만이 여러 가지 진단이 좋고 액상한다 하는 것은 목적이 결국은 파필 캔서 잡아내겠다는 뜻인데 좋은 점도 있어요. 액상 진단이 좀 더 좋거든요. 슬라이드 스미아에 대한 아티팩트가 없어지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또 이야기했지만 이 캡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코어 바이옵시라고 하지 않나요? 코어 바이옵시 그냥 FNA 말고 이제 바늘이 탁 나가지고 뜯어넥토미 하는 거죠. 그거 하는 거는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캡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코어 바이옵시 해가지고 폴리큐라 칼시노마, 폴리큐라 아데노 구별은 전혀 안 되고 이제 총을 쏴가지고 캡슐이 딱 나오면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 되는 거고 캡슐이 안 나오면
두 가지죠.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인데 총을 잘못 쏘는 경우. 또 하나는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그렇게 잘하는 팀에서 하면 그 획득률이 좋아지고 못하는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게 획득률이 캡슐 획득률이 나빠지죠. 코바이옵시 아무래도 이제 FNA보다는 좀 더 이제 파필러리 캔서의 진단이 좀 낫죠. 왜 낫냐면 아무래도 낫죠. 그런데 그 반대하는 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연세대학의 김원경 선생 같은 분은 야 그거 뭐 폴리큐라 그거 하려고 바이옵시 코 바이옵시 힘들게 하느냐 FNA도 뭐 잘 나오는데 잘하시는 선생님이야. 잘 나오는데 이제 첫째는 아무래도 잘 못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 따라서 아주 잘하시는 선생님 같으면 파피럴 캔서 진단하려고 코 바이옵시는 사실은 뺄 필요가 없는 거고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를 진단하기 위해서 코 바이옵시는 필요한 거죠. 예, 그 정도로 강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 쉬고 사회를